자, 지난 시간에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를 했었어요. 그죠? 케이스 1, 케이스 2.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금방 끝난 거니까. 이제 케이스 3 들어갈 텐데요. 케이스 3 패턴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패턴이고, 또 수열의 극한에 가서도 출제가 잘 돼요. 또 응용 문제 풀다 보면 결국 케이스 3로 많이 와. 또 다른 문제들도 풀다 보면 케이스 3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케이스 3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전문적으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설명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1, 케이스 2가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한테 줄 선물은 수능 특강에서 얘기하겠어요. 알겠죠? 수능 특강에 가서 제가 다시 케이스 1, 케이스 2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때 이거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알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우리가 정말 초등학교 수준으로 암산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 공부할 테니까 우선은 이미 공부한 거를 반복해서 연습을 많이 해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케이스 3 보겠습니다. 케이스 3 보기 전에 우리가 등차 등비 수열도 저마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그렇죠. 우선 등차 수열 저마식 같은 경우는 저마식이 두 개가 있는데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패턴은 이런 거예요. 세 항이 있는데 n번 장,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 장,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 장 이렇게 n항,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성립한다 했어요. 이렇게 더한 거하고 가운데를 두 번, 이게 두 배 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항과 하나 건너뛴 거를 더한 것이 가운데 두 배 한 것 같다. 그래서 2배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가 성립한다. 이런 점화식이 주어지면 이거는 수열 an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건데 이 점화식은 특징이 뭐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만 알아. 그냥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수열 A에는 어떤 항에다가 두 배 해준 것이 양쪽 두 개를 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점화식은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이것만 알지 이게 첫 번장이 얼마다 공차가 얼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란 것만 알았어도 여기에 첫 번장과 만약에 두 번장이 주어져서 첫 번장은 1이고 두 번장은 4가 된다 이렇게 주어지면 어차피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공차를 찾으면 되겠죠.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공차를 더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장이 1이고 그 다음 두 번장이 4가 되면 공차는 3이구나. 그럼 공차가 3이고 첫 번장은 1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죠?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1, 4 이렇게 나가는 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또 다른 수열인지 알 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등차 수열의 점화식에서는 이와 같은 꼴로 주어진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야. 어떤 항은 그 앞에 항에다가 3을 더한 것 같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항에다가 3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떤 항에다가 n항 다음에 n 플러스 1항이 나오는 거니까 어떤 항에다가 3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바로 이 수열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본적인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있죠. 자,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될까? 만약에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n항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1항이 있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비 수열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곱한 거나 이거를 어떻게 두 번 곱한 거. 두 번 곱하는 게 제곱이지. 그래서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라는 걸 나타내려면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것은 즉 an 플러스의 제곱 이거는 이 두 개를 곱한 것 같다. an에다가 an 플러스 1을 곱한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수열이 등비 수열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요. 다만 이 점화식에서는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는 것만 알지 공비나 첫 번장을 구하시는 건 아니죠. 이 점화식 자체는 수열 자체가 수열 an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a1이 1이고 a2가 3이다 이렇게 주어지면요. 이걸 보고 첫 번장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또 첫 번장이 1이고 두 번장이 3이니까 등비 수열은 계속 공비를 곱해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에다가 뭘 곱해서 하면 이렇게 3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장은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점화식은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걸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역시 등비 수열도 등차 수열처럼 노골적으로 공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n 플러스 1 이퀄 3an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수열은 어떤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와. 그러니까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다. 훨씬 더 심플하지만 등비 수열이라는 거하고 공비까지 같이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첫 번장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첫 번장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등차하고 등비에 대한 등차 등비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점화식을 잠깐 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거 주제는 K3예요. K3는 A1이 주어져. 원수열의 첫 번째 항이 주어지고요. 뒤에 나오는 패턴이 어떤 꼴이냐. 제가 하나 모델을 쓰면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1 이런 형태야. 자, 이런 형태가 지금 보니까 AN 플러스 1이 3AN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게 플러스 1이 없다면 등비수열에 점화시키죠. 왜? 어떤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등비수열 얘기야. 만약에 이 3이 안 보인다면 등차수열의 점화시키야. 왜? 어떤 항에다가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공차가 1인 등차수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패턴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게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등비수열 점화식도 아니고 또 이게 3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수열의 점화식도 아니야. 이게 이제 케이스3라는 유명한 건데 우리가 얘는 어떤 꼴이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여러분 케이스 1은 어떻게 있어요? 케이스 1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N에 관한 식을 더한 꼴이다. 케이스 2는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어떤 N에 관한 식을 곱한 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케이스 3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 그럼 이런 경우는 뭐 지금 P가 얼마야? P가 3에 해당되고 Q가 얼마입니까?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K3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Q가 없으면 이게 등비수열의 점화식이죠. 그죠? 어떤 항에다 P를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니까 공비가 P가 되는 등비수열. 또 이 P가 안 보인다면 등차수열의 점화식이 되니까 어떤 항에다가 Q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니까 공차가 Q인 등차수열 이런 얘기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AN 플러스는 PAN 플러스 Q꼴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기에 Q는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Q가 0이 된다면 이거 그냥 등차수열, Q가 0이면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니까 Q는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P는 1이 아니다 이런 말도 나와. P가 1이 되면 이게 실제로 1 곱하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등차수열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이런 경우가 아닌 걸로 공부한다. 케이스는.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온 이유는 뭐 P는 1이 아니고 Q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뭐 특별하게 이 조건이 있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등차나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앞으로 우리 K3에서는 AN 플러스는 PAN 플러스 Q꼴이다. AN 플러스는 PAN 플러스 Q꼴 이렇게 하고 얘를 요리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푸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책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풀이의 90%를 차지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바로 한번 풀어보겠어요. A1이 1이라고 주어지고요. A1이 1이라고 주어지고 AN 플러스 1 조금 전에 그걸로 할까요? 3AN 플러스 1이다. 이런 꼴. 여기에서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AN. 그러니까 점화식 문제는 항상 원수열의 일반항을 결국 구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조건식으로부터. 그럼 여러분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 여러 가지 그 개차수를 이용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수학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문제 풀다가 중간에 막혔다. 막히면은 또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방법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글씨만 예쁘게 써서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러다 풀리느냐? 역시 거기서 또 막혀.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맥가이버처럼 도구를 좀 더, 가지고 있는 도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푸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정말 아주 겸손하게 정교하게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안 풀리면 저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실생활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안 되면 이런 도구도 써보고 안 되면 저것도 써보고 이런 것처럼 K3 같은 경우도 풀이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풀이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혹시 풀이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가 풀어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바꾸지 않고 직접 푸는 방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풀이가 이제 대중적인 풀이. 대중적인 풀이는 그냥 사회에서 전 세계로 많이 쓰고 있는 풀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점을 착안했느냐. 제가 잠깐 지우고 제가 수열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열 그러면 맨날 일반항이 AN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면 우리가 일반항이 AN인 수열 전체를 일반항에다 집합교를 써서 수열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일반항은 AN이다. 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N번장에 AN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혹시 A1제곱, A2제곱, A3제곱 이렇게 나간다면 일반항은 AN이 아니야.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요? AN의 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수열을 전체를
싸잡아서 하나로 얘기할 때는 수열 해놓고 집합교환의 일반항 AN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N번장의 AN의 제곱인 그런 수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 번장 같으면 A3 제곱, 두 번장 같으면 A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런 길에 있을 때 일반항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A1 플러스 1, A2 플러스 1, A3 플러스 1 이것도 수열이야. 수열은 수를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하기 때문에 수열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수열이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왜? 앞에서 규칙을 이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A1 플러스 1, A2 플러스 1, A3 플러스 1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A4 플러스 1 나오겠지. 하다 보니까 이런 건 N번장이 뭐가 된다? AN은 AN 플러스 1. 이 자체가 N번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열의 경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수열 AN 플러스 1. 즉 일반항이 AN 플러스 1인 수열 전체 이렇게 돼.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N번장이 AN 플러스 1이라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될까? N 플러스 1번장은. 당연히 N 대신에 N 플러스 1만 쓰면 되니까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일반항이 항상 AN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수열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보통 일반항을 AN으로 놓을 뿐이야. 그러나 이렇게 된 경우는 일반항이 AN 플러스 1인 수열이다. 그러면 N번장이 이걸 하면 그 다음 항은 당연히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이 수열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표시하려면 우리가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 아까도 잠깐 제가 미니점화식 얘기했었는데 어떤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어떤 항이라는 게 만약에 N번장 AN 플러스 1 있으면 여기에다가 3을 곱한 것이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것은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온다. 여기서 이 자체를 하나의 항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N번장의 AN 플러스 1이면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열 일반항이 AN 플러스 1인 이 수열은 일반항 AN 플러스 1 수열은 3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 자체가 무슨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얼마가 된다? 3인 등비 수열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 이런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는데 공비가 3이니까 R-1분의 R-1, 3-1분의 3- 그대로 써. 3-1분의 3 쓰고요. 그 다음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항수승 N항까지 합을 때 N승이라고 똑같이 써. 다만 나중에 첫 번장 곱하지 그 첫 번장을 곱할 때 A1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항이 AN 플러스 1이니까 첫 번장을 곱할 때는 A1 플러스 1을 곱해줘야지. 무슨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A1이 얼마다 이렇게 줘준 거야. 약간 트릭이지. 그럼 A1이 얼마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장이 아니라니까 이 수열의 경우는 첫 번장이 뭐야? A1 플러스 1이니까 혹시 문제에서 A1 값이 2라고 줘졌지만 첫 번장은 얼마가 된다? 3이다.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 나중에 첫 번장 곱하잖아. 그 첫 번장을 곱할 때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3을 곱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수열은 일반항이 N번장이 AN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먼저 깨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등차 등비 그래서 홍보한 거 아니야 이 앞에 등비수열 AN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반항이 AN인 그런 수열이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작성하는 방법 어떻게 했나 보세요. 등비수열의 N번장은 등비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뭘 곱했어? 공비를 N-1번 곱한다. 기억나세요? 이게 기억이 안 나면요 강의를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막 등비수열 AR, N-1 다 알고 있는데요. 그냥 이건 지나가고 이러니까 맨날 어려운 데서 걸리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주 겸손하게 잘 봐야 된다니까 등비수열 AN 이렇게 돼 있으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 N번장 구하려면 첫 번장에다 공비를 N-1번 곱한다.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AN 플러스 1은 A1 곱하기 AR의 N-1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N번장은 어떻게 구하느냐? 등비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AN 플러스 2 이런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 등비수열은 이건 등비수열이고 만약에 등비수열이고 공비는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항이 AN 플러스 2야. N번장이 AN 플러스 2라고. 근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A1 플러스 2, A2 플러스 2, A3 플러스 2 이런 게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공비가 얼마다? 3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N번장이 AN 플러스 2니까 이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은 AN 플러스 2는 등비수열의 N번장은 이 플러스 2까지 쓰는 이유 알겠어요? 이게 일반항이니까 등비수열의 N번장은 등비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이때 첫 번째는 A1이 아니지.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A1 플러스 2가 되겠지. 무슨 얘기겠죠? 첫 번째에다가 공비를 n-를 곱한다. 공비는 3이라 했으니까 3의 n-1승을 곱한다. 공비를 n-. 그러면 여기서 AN 플러스 2,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에다가 공비를 n-1 곱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AN을 구하라. AN을 구하라 이렇게 했다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건 아니고 AN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AN 플러스 2를 구했기 때문에 AN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2를 이쪽으로 어떻게 해주겠어요? 넘겨주면 되지. 넘겨줘서 끄적끄적 정리하면 그게 AN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이 AN은 이 수열의 일반항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거야. 편의상 AN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이 AN을 구하기 전까지 단계에서는 뭐가 일반항인가를 잘 봐가면서 써야 되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ARN-1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했다? n-1번 곱했다.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A1이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다. 여기까지 받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K3를 들어가 보겠어요. 자, K3 예제. 아까 뭐 예제 하나 했었는데 A1은 뭐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 이렇게 얘기했죠?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3 AN 플러스 1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푸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걸 보면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 AN 플러스 1도 보이고 AN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AN 플러스라고 AN인데 AN 앞에 3이 곱해져 있죠? 뒤에 뭔가를 더하거나 이거 마이너스가 나도 관계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이거를 이런 꼴로 바꿔보는 거예요. 일반항을, 이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하지 않고 AN에다가 뒤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AN에 어떤 상수가 있다. 이렇게. AN 플러스 알파. 이런 꼴로 생각을 해줘. n번 장을 AN 플러스 알파로 넣는다. 이 알파라는 게 상수야. 조금 전에 얘도 들어봤지? 뭐 일반항에 AN 플러스 2인 경우도 있었고 그랬잖아. AN 플러스 1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음수가 나도 관계없어. 그러면 n번 장을 AN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 그러면 현재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변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형하느냐? 일반항에 AN 플러스 알파로 놓으면 이게 n번 장이라면 n 플러스 1번 장은 뭐가? 이 다음 항은 A,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n 플러스 1. 이거 우선 보지 말고요. n번 장이 이거면 n 플러스 1번 장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n번 장은 AN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잖아.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한 거다 이렇게 식을 표현하는데 뭘 곱할 건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양변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AN 플러스 1이 보이지? AN 플러스 1. 그럼 AN 플러스 1. 깔끔하게 1AN 플러스 1AN 플러스 똑같이 돼 있는 거야. 여기에 AN이 있어. 근데 여기는 3AN이지.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3밖에 없어. 나는 그래야 전개를 하면 AN 플러스 1은 곱하면 3AN 이런 꼴이 될 거 아니야. 어때?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이렇게 돼 있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의 점화식 처리 방법. 일반항을 AN 플러스 알파로 놓는다. 그러면 이 자체는 일반항이 AN 플러스 알파일 때 그 다음 항은 이건데 어떤 항에다가 3을 곱한 것이 이거와 같다라고 식을 일단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이 식을 지금 이렇게 변형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려면 이 식을 전개한 결과가 얘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제 한번 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A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 AN 플러스 1은 해놓고 여기 알파 이제 나중에 넘어가야 되겠지. 자, 우변 전개하니까 곱하면 3AN 이렇게 돼 있고요. 곱하니까 플러스 3알파. 이게 3알파인데 아까 알파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알파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 형태의 식은 원래 주어진 점화식과 비교를 해보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똑같이 우리가 맞췄지? 3AN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이 여기 있는 상수 2라고 어때야 되겠어요? 일치해야 돼. 그러면 3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뭐야? 2알파야. 요게 2알파니까 2알파가 1이 돼야 돼. 그럼 2알파가 1이 된다 해서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파가 얼마 나왔어? 2분의 1. 알파가 2분의 1이 나왔다는 것은 요 알파 값이 2분의 1이다. 이 알파 값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 알파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얘를 이렇게 변형한다. 그럼 이렇게 변형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이렇게 변형을 해두면 우리가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왜? 이게 n번 장이니까.
근데 이 n번장에다가 3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니까 결국 이 수열은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얼마가 되는? 3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따라서 이 수열은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수열의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응? 일반항. 어떻게 하면 되겠나 봐.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장은 an이라 쓰지 않고 an 플러스 얼마? 2분의 1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장은 등비수열의 첫 번장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다 했잖아. 근데 일반항에 n번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장이 뭐가 되겠어? a1 플러스 2분의 1이지. 아유, 첫 번째 n번장. 첫 번장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n번장이 나오는 거야. 이 수열의 n번장은 an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 공비가 얼마야? 3이지? 3이니까 3에 n-1을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 A1 값이 여기 주어져 있지, 이미? A1이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첫 번장이 1이라는 뜻이 아니야. A1이 1이야. 그 A1이 1이니까 여기 A1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니까 1하고 2분의 1 이게 뭘로 바뀌어? 2분의 3. 2분의 3으로 바뀌니까 이게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2분의 3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3이야. 왜 분류시켰냐? 지수법칙 있지? 자, 3에다가 3의 n-을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요? 더해주는 거지? 그 3의 n-1승에 3을 하나 더 곱하니까 요게 이제 뭘로 바뀌겠어? 3의 n승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일반항을 구했는데 이 수열은 일반항의 a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an 플러스 2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3의 n승이다. 이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와 있는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낸다. n의 미수는 공비다. 그런 얘기들 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문제에서는 항상 최종적으로 이 현재 주어진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an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an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an을 구하라는데 여기까지 구하는데 안 되겠어? an 플러스 2분의 1이 이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an 구하라면 여기는 2분의 1만 이쪽으로 자리를 비껴주면 되겠지. 그럼 2분의 1을 자리를 비껴주게 되면은 이게 2분의 1 곱하기 3의 n승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고 흔히 이런 경우에 보기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기를 2분의 1, 2분의 1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정리 2분의 1을 꺼내면서 이 안에다가 여기 2분의 1 꺼냈으니까 3의 n승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 꺼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답을 갖다 처리를 해놓는 거야. 여기까지 구하는 과정을 침착하게 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달달달 연습해야 되니까 굉장히 빨라질 거야. 딱 보면서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야. 그거를 풀이를 보고 밑줄 그으면서 일일이 이해해가면서 맞춰가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풀이 방법이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K3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하나 설명을 했어요. 알겠죠? 자, K3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K3. 자, K3는 A1이란 값이 주어진다. 알겠죠? A1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 어때? 무슨 알겠죠? PQ 어떤 상수 의식하지 말고요. 이런 꼴 경우는 참고를 해라. 이런 꼴을 어떻게 풀기로 하느냐? 일반항을 AN이라고 보지 말고 AN 플러스 알파로 넣는다. 그러면은 AN 플러스 알파로 넣는다는 것은 여기에다 이렇게 써. A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 그럼 이게 n번장이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다. 포인트는 여기서 나중에 결국 알파를 나중에 구해야 된다.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관계식은 이 관계식의 시트를 넣을 때는 항상 예외 없이 이거를 갖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A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앞에 곱하는 공비는 바로 이 AN의 개수인 P야. 항상 그래. 그래야 나중에 AN 플러스 1은 전개했을 때 PAN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의도가, 이 케이스의 의도는 일반항이 AN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공비는 어떻게 된다? 얘야, 얘, P. 알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는 일반항이 AN이 아니라 AN 플러스 알파인데, 공비는 뭐가 된다? 얘는 등비 수열인데 공비는 P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일반항이 완성이 되려면 상수 알파 값을 구해야 돼. 이 알파 값, 상수 알파 값을 구해야 된다고.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 아까 이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가 놔두고 똑같지? 그럼 이게 알파가 나중에 넘어와야 돼. 넘어오고 이렇게 곱하면 PAN 똑같아. 그러니까 P알파에서 알파를 뺀 거, P알파에서 알파를 뺀 게 여기 상수항과 같다로부터 아까 알파를 구했어. 이 앞에 우리 예수는 2분의 1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그 일반항이 AN 플러스 2분의 1은 수열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항이 AN 플러스 2분의 1은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야. 공비는 예구. 알겠죠? 첫 번째
첫 번째 항은 A1이 아니라 A1 플러스 알파. 물론 알파는 숫자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돼. 그러면 등비 수열인데 첫 번째 항을 알고 공비를 하니까 n번장을 구하시겠지? 그 n번장이 AN 플러스 알파잖아. n번장 AN 플러스 알파는 첫 번장에다가 했을 때는 첫 번장이 A1이 아니라 뭐야? A1 플러스 알파. 첫 번장 A1 플러스 알파에다가 공비 구한 거. 여기는 아까 P였지? 공비 구한 거를 n-1번 더 곱하면 일반항이 나온다. 그럼 일반항을 구한 거였지 구해봤자 결국 이걸 구한 건데 문제에서는 AN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알파. 이 상수다 상수. 아까 2분의 1 나왔지? 얘를 이항시켜서 최종적으로 AN을 구한다. 어떻게 케이스를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면 여러분 책에 있는 문제들 숫자들이 좀 변형되어 있어도 그대로 자꾸 연습을 해보면 돼. 알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똑같은 케이스이지만 자, 집중. 똑같은 케이스인데 A1이 주어져 있다. 같은 문제로 풀어볼까요? 그래야 우리 비교를 해보지.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1. 뭐 이게 플러스 1도 좋고 마이너스 2도 좋고 뭐 다 좋아.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AN을 구하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두 번째 방법이야. 자,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현재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n-를 대입한다. 되겠어요? n 대신에 n-를 대입한다. n 대신에 n-를 대입.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n 대신에 n-를 대입해서 나오는 식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케이스 3라면 점검이 필요가 없어. 이미 점검이 끝났어. 왜냐하면 예외가 하나도 발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어떤 식에다가 n 대신에 n-을 대입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 n이라는 게 결국 뭐냐? n은 항 번호거든요. 근데 수열은 처음 1항부터 시작하지 수열은 마이너스 2번장, 0번장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수열에서 항 번호는 아무리 작아봤자 1이야. 0번장이란 말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n 대신에 n-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n 대신에 1을 써도 좋아. 여기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A1 첫 번장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n 대신에 n-을 대입한 식의 경우는 여러분 이제 건성으로라도 봤더라도 n은 2보다 크다는 조건이 자꾸 붙어요. 왜냐하면 n이 1이 되면 a n-1 이런 경우는 n이 1이면 a 0인데 0번장이라 말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n 대신에 n-를 갔을 때 반드시 n이 2보다 크다는 단서가 붙어. 그러면 이럴 때는 뭐 n이 2보다 크다을 때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n이 1일 때는 확인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야. 직접 대입해서 너가 구한 것이 첫 번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츰차츰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늘려가야 돼. 수능 꽤 많이 남아있지, 지금. 근데 많이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다 이런 학생도 있어. 그걸 성격이 급하다고 그래. 아니, 잠깐 몇 시간만 공부해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남아있는 게 몇백 일이 남아도, 이게 뭐, 이제 별로 안 남았다, 시간이. 큰일 났다, 이거야. 큰일 났다고 걱정하면 되냐고. 아니야. 침착하게 주변에서 큰일이 나든지 말든지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게 그게 상책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모르는 걸 하나씩 죽여가는 거야. 다만 그 모르는 것이 수능에 나올 확률이 없는 거 그걸 붙들지 말라 이거야. 그걸 붙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자신감은 자신감대로 잃고 나중에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도 있지만 강의를 통해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우선권을 가지고 공부할 거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고 강조가 되면 그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이미 잘못 이렇게 수학을 접근한 학생은 문제가 어려운 것만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현재 자기한테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필수품이란 게 있잖아. 필수품이 아닌 전혀 쓸모가 없는 당장 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필수적인 거를 먼저 취해야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풀어보는데 제가 아까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지금 조심하지 마세요. 이 K3로 돼 있다면 점검이 돼 있다 생각하시고요. 원래는 조심해야 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자, 이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야.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거 이전에 또 역시 지금 이것도 제가 이 개념 설명 시간에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A의 차는 B가 된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A의 차는 B가 된다. 그때 A의 차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항상 어떤 항에서 앞에 항을 빼요. 그러니까 A4면 A3를 뺐었어요. 그리고 이건 B가 됐는데 B에 쓰는 항부는 뒤에 쓴 거를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어도 현재 이 식 있죠?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N-를 대입해요. 응?
정 안 되면 불편하면 n 대신에 n 플러스를 집어넣어도 돼. 그런데 일단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대입한다. 그러면 n 대신에 n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an이 돼. 3, a 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요. 위의 식에다가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빼요. 빼게 되면 이 상수는 뭐가 되든 관계없이 없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문제도 상수는 항상 없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5면 여기도 5니까 빼면 항상 없어져. 그러니까 이 상수는 중요하지가 않네요. 여기서 빼니까 없어져. 근데 이 식에서 보면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야. 그럼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야. 이게 bn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3an에서 3an만을 빼면 3을 꺼내면서 이 안에가 an-an-1이야.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 이거는 a의 차인데 어떤 항에서 합평을 뺀 거니까 b 뭐라고 쓰면 돼? n-. 그래서 이게 b의 n-1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뭘 얻어내느냐? 이 bn하고 bn-1은 이 수열 an에 대해서 개차 수열 얘기야. 수열 an이 있으면 이게 원수열의 일반항이라면 이 bn은 개차 수열 일반항이야. 개차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뭐야? 개차 수열은 어떤 항에다가 3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보를 주는 거야? 개차 수열이 공비가 3인 등비수열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개차 수열이 공비가 3인 등비수열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칠판에 한번 해준 건데 이 3이 어디 가냐고. 이 3이 어디 출신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가 3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는 K3에서는 딱 보고 이게 케이스 3가 딱 돼서 K3가 돼서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꼴이라면 얘는 무조건 개차 수열은 등비 수열이야. 공비는 얼마? 얘. 그러니까 이 식만 보고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꼴이라면 얘는 개차 수열이 100% 등비 수열이야. 공비는 무조건 얘야. P. 그럼 이게 머릿속에 이미 담아놔야 돼. 무슨 얘기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여기서 문제가 AN을 구하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AN을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는 거야. 그러면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 주어져 있지? 대입하면 되겠지? 원수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 수열의 1항부터 2항, 3항 쭉 해서 개차 수열의 여기에서 n-1항까지 합을 구하려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는 이 개차 수열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비 수열이고 공비는 얼마다? 3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합하려면 개차 수열의 1항에서 n-1까지 합하려면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공비는 3이니까 r-1분의 r-1 항은 몇 개야? n-1개니까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항수승을 해준다. 되겠죠? 근데 이제 맨 나중에 뭘 곱해야 되느냐? 이 개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첫 번째 항 B1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BN이 안 주어진 거야. 아까 케이스 1은 BN이 주어져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B1이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BN이 없으니까 B1을 바로 못 구해. 이때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잘 보세요. 이때 쓰는 방법이 이것도 설명했어요. 아까 설명했는데도 이렇게 건성으로 듣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 저건 안다는 거야. 알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 찾으면 되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B1만 알면 우리가 개차 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구하면 거기다가 이제 원수열의 첫 번째 항 더해서 원수열의 1번 바로 구하면 되는 건데 이 B1은 여기서는 이렇게 구한다. B1은 Bn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A2-A1으로 구하는 거야. 여기 이 케이스3는 B1을 A2-A1으로 구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주어지기는 A1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A1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B1을 구하기 위해서는 A2를 알아야 되는 거야. A2는 어디서 구하느냐? 이 식에서 구한다 이거야. 이 식에다가 어떻게?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지. n 대신에 1.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A2는 A1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그렇지? 그 A1이 앞에 1이라고 적어있지? 1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에다가 3 곱하고 1을 더하니까 A2가 얼마라는 얘기야? 4라고 줘. A2가 4니까 A2 4에서 A1 1을 빼면 얼마야? 3. 따라서 여기서는 B1 개차 첫 번째 항도 3이다. 이걸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라. 지금 여기 되겠어요? 아까 나온 거하고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나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알파 같은 거 구할 필요 없이 눈으로 딱 보고 바로 여러분이 식을 써나갈 수 있어요. A2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주어진 식으로부터 구해.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이 점화식 봐. 점화식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점화식이 무슨 뜻이냐? 어떤 항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야. 3을 곱하고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A1을 알면 A2 못 구하겠어? 구할 수 있지. 어떤 항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그랬잖아. 3을 곱하면 3, 1을 더하니까
4 이렇게 나와. A2 알면 A2에서 A1 뺀 것이 B1이지. B1은 4에서 1 빼니까 얼마야? 3. 그럼 봐라. 개차수열의 첫 번째 항 알고 있지? 개차수열의 공비 알지? 개차수열의 항은 1항부터 n-1항까지 합한다 했지? 그러니까 뭐 바로 줄줄줄 답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이지만 제가 지금 두 번째 방법도 설명했어요. 두 번째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또 K3. 자, K3는 A1이 1이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좀 전 문제로 그대로 오겠어요. 3AN 플러스 좀 전 문제 약간 섭섭해요. 마이너스 1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AN 플러스는 PAN 플러스 Q꼴이야. Q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런 상태에서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에 하면 바로 써나가면 된대. 바로 써나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개차수령에서 원소를 일반항 구하기. n번장. 어떻게? 원소열의 첫 번장에다가 더하기. 이제 뭘 더해야 돼요? 개차수열. 개차수열의 1항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1항까지 합을 여기다 더해주면 돼. 그쵸? 근데 이 K3의 경우는 이 개차수열이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100%야. 그리고 공비는 얘라 그랬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더할 때 공비가 3이니까 등비수열 합공식 r-1분의 r-1. 분자에 나온 공비에다가 함수승이야. 여기서 그 개수가 몇 개야? n-1이니까 n-1승. 이 전체 곱하기 첫 번째. 이때 첫 번째는 B1을 얘기하겠지? B1은 A2-A1으로 간다 했잖아. A1만 주어져 있으니까 A2는 이 식으로부터 구해. 이 식은 뭐야? 어떤 항에 3을 곱한 다음에 1을 빼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3을 곱한 다음에 1을 빼. 그러면 A2는 2가 나오겠지. 3을 곱한 다음에 1을 빼니까. 그럼 A2가 나왔으니까 A2에서 A1 뺀 게 B1이야. A2, 2에서 1을 빼니까 B1 얼마야? 1.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정리한다는 게 아무것도 이게 2니까 2분의 1, 3 곱하기 3의 n-1승,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플러스 1이니까 더해서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일반항 AN이 나와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요게 K3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K3에서 푸는 방법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두 가지 다 이해를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다 그런 얘기는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이거 풀 때는 원소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놓고 지금 푸는 거예요. 방금 그런 경우 AN. 그렇지만 난이도가 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항이 이렇게 AN이 아니라 어떤 문제들은 3의 n승분의 AN 이런 것도 있을 뿐이야. 근데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게 일반항을 AN이라는 고정관념을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야. 어떨 때는 n번장이 이렇게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게 n번장이면 어떻게 되겠어? 3의 n승분의 AN. 이게 n번장이면 다음 항은 뭐야? n 대신 n 플러스만 집으면 되는 거니까 분자에 a n 플러스 나오고 여기는 3의 뭐야? n 플러스. 그럼 이게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a n 플러스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a n 플러스. 이게 a n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럼 이런 상태에다가 앞에 2를 곱하고 2를 더한 것은 같다. 그럼 이것도 케이스 3지. 이게 그냥 어떤 의미의 n번장이잖아. 일반항 이렇게 n번장. 이게 K3라고 이게. 왜? 이게 K3야. 왜? 이게 AN 플러스 1. 3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면 우리가 그냥 보통 외웠을 때 AN 플러스 1은 원소열의 n 플러스 1번장이잖아.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다만 지금 보면 n번장의 AN이 아니라 3의 n승분의 AN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소열의 일반항은 했을 때 AN이라고 쓰지 않고 뭐야? 3의 n승분의 AN은 이게 원소열의 일반항은 원소열의 첫 번장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3의 1승분의 A1에다가 더하기 뭘 더한다는 거야? 개체수열의 1항부터 몇 항까지? n-1항까지 더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AN이라는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고 수열 첫 시간부터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야. 원소열의 일반항은 n번장 이거면 원소열의 첫 번장에다가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를 더한다. 이게 원소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소위 어떤 꼴이야? 우리가 K3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하고 똑같은 거야. 이랬을 때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개차수열은 무조건 등비수열이고 공비는 요 놈이라고 그랬잖아. 공비가 2니까 이건 R-1분의 R-1.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등비수열 합공식 제가 했죠. 이 앞에 시간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했잖아요. 저 등비수열 일반항 보시면 합공식을 잘 알고 있는데요. 서버가 될까지 계속 써먹잖아요 지금. 그런데 얼마나 실용적으로 써먹느냐. 그래서 그때 같이 외운 거야.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그러나 무작정 외우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유도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했다. 너무 자만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비가 2니까. 조금 전에 공부했지? R-1, R-1. 그 다음에 분자해낭 공배는 항수인데 n-1까지 합이니까 n-1승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전체 다 첫 번째 항 곱하자. 여기 B1이야. 자, 여기 조심해. 여기 B1을 여기다 이제 곱해야 될 거 아니야. B1은 아까는 A2-A1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B1 구하려면 A2-A1으로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수열은 스토리가 n번장이 지금 얘가 n번장 일반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외울 때는 A2-A1 이렇게 외웠더라도 실제로는 일반항이 지금 3의 n승분의 an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A2라는 것은 원래 수열의 두 번째 항이라는 뜻이고 이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A2 대신에 뭘 써야 되겠어? 3의 제곱분의 A2. A1 대신에 3의 1승분의 A1.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A2-A1에서 B1을 구한다. 이 원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을 여기다 갖다 대입시켜.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어때? 무슨 말이세요?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도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일부러 좀 덜 지운 거야. 잘 봐. 이렇게 풀었을 때도 이제 이렇게 나와. 이런 문제도 나중에 결국은 AN을 구하라 그래. 자꾸 문제는 맨날 AN 구하라 그래. 근데 우리가 구한 것은 3의 n승분의 AN을 이렇게 구한 거야. 3의 n승분의 AN을 구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AN을 구하라. 양변에 뭘 곱하면 되겠어? 3의 n승 곱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나 일반항이 처음부터 이런 경우는 AN이 아니라 이거야. 일반항은 3의 n승분의 AN인데 문제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N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다 처리한 다음에 양변에 3의 n승을 곱해줌으로 해서 AN을 마무리하는 거야. 이게 케이스 3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 그러면 케이스 4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지금 쭉 하면서 균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이 점화식에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맨날 그냥 들었던 거니까. 지금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주는데 이 기회에 완전히 습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너무 깁니다. 이거 점화식 하나 가지고 너무 긴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앞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각 문제 푸는 것마다 시간이 반씩 준다고 생각해봐. 줄어든 것만큼 다른 걸 공부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안다고 놔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개선이 없으니까 맨날 그 시간이 나요. 그러니까 저녁에 3시간 공부하면 뭐해? 3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 간단히 1시간 공부하고도 또는 1시간 반 공부하고도 그걸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데 남은 시간 자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전략하려면 처음에 공부할 때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게 어설프면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명심해서 침착하게 잘 듣고 특히 겸손하게 알지만 자꾸 구구법처럼 구구법 보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5, 6 얼마야? 그러면 5, 6번 더 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이거야. 바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케이스 4 보겠습니다. 케이스 4가 이 시간에 다 안 끝나면 다음 시간으로 하는 도중에 다시 연장해서 갈 텐데 이 케이스 4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이 케이스 4는 A1이 주어지고 A2까지 주어져 문제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기억해 둘 사항. 지금 A1하고 A2가 주어지게 되는 케이스 4는 케이스 4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점화식이 문제 풀다 보면 다 이쪽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케이스 4까지만 돼 있으면 점화식에 대한 기초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돼 있다 해서 바닥 문제만 푸는 건 아닙니다. 다른 문제를 또 결국은 풀다 보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 점 명심하고요. 케이스 4는 지금까지 케이스 1, 2, 3는 A1만 주어졌어. 근데 케이스 4에 가면 A2 가까이 주어져. 예컨대 A1이 1이고 A2는 4다 이런 식으로 A2까지 주어져. 근데 여러분 기억에 이 앞에 케이스 3에서 A2는 우리가 9에서 써먹었잖아요. 9에서 써먹었는데 여기는 A2 값까지 주어졌다는 것은 A2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A2가 왜 필요할까? B1 때문에 필요한 거지. 근데 여기 동의하세요?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봐. 그래서 A1은 1이고 A2는 4하고는 이러지만 여러분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내는 것은 A1, A2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A1과 B1을 얻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열의 일반항 AN 구하려면 이런 것들은 필수 조건이죠. 왜?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수열의 합을 구하다 보니까 맨날 개차 첫 번째 항이 필요한 거야. 근데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BN을 알 수 있으니까 거기다 N 대신 1을 대입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앞에 케이스 3에서도 보면 A2-A1으로 구했는데 케이스 3는 A2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어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해가지고 A2에서 A1을 뺐지만 케이스 4 같은 경우는 지금 이 A2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계가. 아직 제가 시계를 지금 얘기 안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려고 지금 예식을 얘기를 안 했는데 케이스 4라는 것은 어쨌든 그 점화식으로부터 A2를 구할 수가 없는 식이 주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없는 식이 주어지면 할 수 없이 문제에서 A2를 이렇게 조건에 주어줘야 돼. 그냥 B1을 알아야 되니까. 마무리합니다. A1과 A2 값이 주어졌다는 것은 A1과 B1이 주어진 거와 같다. 알겠죠? 그럼 B1은 어떻게 구하느냐? B1은 A2에서 A1을 뺀 거.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이 1, 4다가 아니라 원수열의 첫 번째 장은 1이다. 개차수열의 첫 번째 장은 얼마다? 3이다. 이 조건을 흡수를 해야 돼. 알겠어요? 형태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케이스 4는 어떤 형태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케이스 4는요. 항이 세 종류가 등장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의식을 못 했겠지만 케이스 1도 AN 플러스라고 AN. 어떤 항과 그 다음. 케이스 2도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케이스 3도 어떤 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가 주어진 거야. 케이스 4에 가면 어떤 항과 그 다음 항과 그 다음 항까지 항이 3개가 주어져. 그러니까 N항이 있고 N 플러스 1항이 있으면 N 플러스 2항까지 주어지는데 이 구조를 외워야 돼. 우리가 흔히 항 번호는 쓸 때 어떻게 해? 보통 쓰는 경우는 갈수록 항 번호가 커지지. 1항, 2항, 3항, 4항, N항,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케이스 1, 2, 3에 보니까 항이 N항하고 N 플러스 1항이면 N 플러스 1항이 먼저 나왔지? 어떤 항은 그 전의 항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느냐?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케이스 4도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항번호 큰 거부터 나열하는 습관을 갖는다. 알겠죠? 케이스 4 항이 세 종류가 나온다. 근데 항번호를 큰 거부터 쓰는 습관을 가져라. 원래 2개밖에 안 나올 때도 AN 플러스 1이 먼저 나오고 AN 나왔던 것처럼 항이 세 종류면 항번호가 큰 것부터 쓰는 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게 섞여 있더라도 여러분이 배열할 때는 항상 항번호가 큰 것부터 쓰는 습관을 가져라.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는 여기 어떤 상수인 개수가 나와요. 여기에 뭐 3, 뭐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PAN 플러스 2, QAN 플러스 1, RAN 이런 순서로 정리하고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한쪽에는 반드시 0을 만들어요. 선생님 이게 만약 0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다 0으로 나와. 0으로 나오는 게 99.99%예요. 그런데 왜 0.01%를 자꾸 추구하냐고. 그러니까 문제 안 나올 것만 골라서 하니까 자기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잘 봐. 케이스 4는 어떤 꼴이냐? 항이 3개 나왔다. 배열은 어떻게 한다? 항번호 큰 것부터 쓴다. 개수 PQR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 한쪽은 상수항은 0이다. 0을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 혹시 이런 항 중에서 일부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어서 이걸 저쪽으로 이항을 시키는 습관을 가져라. 이항을 시켜야 다 비일 거 아니야. 어때 알겠죠? 이런 꼴이 됐을 때 얘를 어떻게 요리해서 원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느냐? 이게 바로 케이스 4 공부예요. 의외로 쉬워요. 알겠죠? 의외로 쉽고 이런 꼴로 돼 있을 때도 역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본사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기본사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결국은 바로 암산 가야 돼.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잠깐 테스트합니다. K3 있죠? 아까 K3. K3는 개차 수열이 K3는 개차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 했어요? 100% 등비 수열. 무슨 얘기죠? 개차 수열이 100% 등비 수열이야. 케이스 4도 개차 수열은 등비 수열이에요. 케이스 4도 개차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공비만 알면 참 좋겠다. 이게. 다만 케이스 4는 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데 이 개수를 합해서 0이 나온다. 자, 개수를 합해서 0이 나오는 그런 경우야. 케이스 4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개수를 합해서 0이 나온다. 그럼 개수를 합해서 0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첫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그만 안 나오는 문제야. 첫 문제에서 한 문제는 억지로 이게 합해서 0이 안 나오게 해놓고 그걸 갖고 또 밤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친구하고 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개수합은 어느 나라 가봐도 합이 0이 나와요. 그래야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수합이 0이 나온다. 개수가 뭔지 알겠죠? 여기 개수합. 그래서 여러분이 케이스 4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케이스 4가 형태를 지금 얘기했어요. 케이스 3하고 같은 점 다른 점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머릿속에 있고 우선은 케이스 4 밀어두지 말고요. 케이스 3 이 시간에 케이스 3만 했는데 아니 수열에 한 귀퉁이만 했네 그러지 말고 이 케이스 3가 응용 문제들을 풀면 다 거의 90%는 케이스 3로 와.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은 이 케이스 3로 접근한다니까.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서 또는 확률 문제에서 케이스 3가 계속 나와요. 자, 확률에서 이런 거. 지금 끝날 때 한데 1분 남았어요. 여기 보세요.
확률에 가면 n 플러스 1번째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n 플러스 1번째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n 플러스 1. 확률이야. 이게 만약에 2분의 1 pn 플러스 1이다. 그 사건이 n번째 때 일어날 확률을 pn이라 할 때 그럼 pn 플러스는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이야. 이런 식이 성립한다면 이게 뭐야? 수열에서 an 플러스니 확률 p로 바뀌었을 뿐이야. 부는 요령 똑같다니까. 이때 수열 pn은 그 확률 p1, p2, p3, p4는 수열을 이루는데 이런 점화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원수열의 일반항이 pn이야. 첫 번째는 p1이고 개차수열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야. 공비는 얼마? 2분의 1. p2는 어떻게 구해?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구해.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이걸 확률 문제라 그래. 확률 문제가 아니야. 조금 전에 공부한 케이스3예요. 극한에 가도 이런 문제가 주어지고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 극한에도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 그럼 이게 극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신속하게. 극한에 가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근데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하고요. 대충 답만 구하고 끝나니까 다시 극한에 가서 또 공부해야 돼. 확률에 가서 또 공부하고 뭐 또 응용 문제 가면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뭐 이게 그 그릇이 두 개 A 그릇 B 그릇이 있는데 여기서 뭘 얼마를 퍼내고 여기서 얼마를 퍼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이런 문제 같은 게 다 K3로 난 접근한다고. 딱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K3를 지금 이 시간 내내 한 거야. 이 시간 내내 했지만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도 누가 지나가다가요. 야 당구장에 3 쿠션이란 말도 있지. 또는 뭐 채널 3 그러면 K3 A1이 주어지고 PAM 플러스는 PAM 플러스 Q꼴이다. 개차수는 공비가 P지. 알겠죠? 어떻게 구할 거다. A2는 주어식을 대비해서 구한다. 슉슉슉 나와서 바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